아시아의 서남쪽, 흔히 성자의 나라라 불리는 인도. 묻혀있던 고대 도시 하라파가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만 해도 유럽의 학자들은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뛰어난 문명이 다대륙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단정했었다. 하지만 하라파는 한눈에 봐도 매우 거대했고 정교했으며 심지어 수로 시설까지 완벽했다. 그리하여 1921년 인도 고고학 탐사단의 총감독이었던 존 마샬은 당시의 감동을 유럽 학계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전했다. In 1924, John Marshall, he was the one who made that astonishing announcement that Harappan civilization that he had discovered there was at least 2,500 years old. Now that was a big surprise for all those people who first thought that Harappan civilization and Indian civilization could not have been as old as the West Asian or any other civilization, as the Mesopotamian civilization or the Egyptian civilization or even as the Cretan civilization. They were all surprised. 유물은 그 시대의 삶을 증언한다. 발굴과 함께 고대 인도인들의 삶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항아리와 돌을 갈아 만든 목걸이, 두 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수레. 특히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탄생시키고 사용했던 문자였다. 문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00 साल पहले ये हड़प्पा बात था, ये उनके स्टोर थे, ये साथ सर दरिया रावी चलता था, जो भी चीज़ पहले लाते देते थे कश्तियों के ज़रिए लाते देते थे, जो भी चीज़ लाते देते थे पहले इधर शिफ्ट करते थे, इधर से फिर आगे घरों में शिफ्ट करते थे. 상당한 수준의 조직 체계와 인구 규모를 자랑하며 산업이 발달했고 문자를 썼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건설될 당시 이곳에도 상당한 수준의 도시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아이들 놀잇감이 많이 발견됐다. 공기 돌림판, 체스, 그리고 주사위와 다양한 문양의 구슬들이 그것이다. 햇볕이 따사로운 날이면 아이들은 이처럼 삼삼오오 모여 구슬놀이를 하거나 더러는 진흙으로 만든 공기 놀이판을 돌리며 한나절을 보냈을 것이다. 남자들이 모두 시장이나 논밭으로 일을 나갔을 때 여자들 역시 가사를 돕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풍성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하라파 사람들. 그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거대한 강 인더스에 있었다. 인도 문명을 탄생시킨 거대한 강 인더스. 인더스 강은 히말라야에서 출발해 장장 2,900km를 달려 아라비아 해로 들어가는 장대한 강이다. 연평균 유량이 나일강의 2배에 달할 만큼 큰 강으로 오늘날까지 인도인들에게 있어 삶의 첫 줄이자 역사의 그릇이기도 하다. 단순한 의미에서 강은 어부들에게
수많은 물고기를 제공하는 생업의 곳간이다. 하지만 강은 부차적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수많은 토사들을 가져와 땅을 기름지게 하고 농산물의 생산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때문에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지금의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인더스강 주변은 최대의 농산물 생산지로 꼽힌다. 특히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박, 오이, 호박과 같은 농작물들은 주변에 강이 없다면 거의 생산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건 농사꾼들에게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인더스. पानी है ना ये थोड़ा ऊपर आ जाता है, थोड़ा नजदीक भी है हमारे पास, इसलिए सब्जी अच्छी होती है, समझे। जो ये जो मारू है ना, ये हमारा अच्छा होता है पानी के साथ. 강 주변에 수확물이 많아지면서 필경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를 내다 팔아야만 했을 것이다. 지금과 달리 육로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 강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고속도로였다. 이곳 사람들은 낮은 강바닥 때문에 밑이 평평한 배를 저어 물건을 싣고 멀리는 수백 킬로미터씩 이동했다. 배들이 정박하는 곳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볐고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됐다. So it has always been the case that the ancient civilizations emerged and flourished on along the side of the river. Moreover, it was so important for them to keep in touch with other people at that time. So the transportation and source of communication has been perhaps only the rivers. That is why most of the civilizations flourish on the banks of river. 기원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인도 대륙의 서북부 지역엔 두 개의 강이 있었다. 하나는 인더스강, 또 하나는 가하하크라 강이었다. 강 상류에는 이미 하라파, 중류에는 모헨조다로, 가하하크라 강 하류에는 돌라비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도시 주변엔 크고 작은 2000여 개의 촌락들이 형성돼 있었다. 하라파에서 약 600km 남쪽에 위치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 중 가장 규모가 큰 모헨조다로. 발굴 면적만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도시의 중앙 대로는 마차 2대가 충분히 비껴갈 수 있는 폭 11m에 달한다. 대로 주변엔 아직도 10여 미터에 달하는 높은 흙벽과 미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2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충분히 수용했을 것이다. 모헨조다로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22년. 당시 인도의 고고학자들은 무려 12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 잠들어 있던 4500년 전의 문명 도시를 찾아냈다. Streets are very straight, cutting at 90 degrees. Small lanes bisecting them, making them rectangular blocks. Like you have Islamabad, beautifully organized city. So it makes you easy to go through and convenience for the life. That's why people give such an importance to the planning. 발굴 결과 도시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대형 목욕탕과 신전을 중심으로 한 성채구역. 그리고 150m 떨어진 거리에 형성된 주거 지역이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것일까? 주택들은 미로처럼 좁은 골목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둑판처럼 놓여 있다. 주택 내부는 길과 맞닿아 있는 앞문에서 큰 거실을 지나 안뜰로 이어진다. 안뜰에서는 요리를 하거나 공예품을 만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물. 모헨조다로에서는 이런 우물이 무려 700여 개나 발견됐다. 안뜰에서 사용된 물은 이와 같은 배수로를 통해 집 밖으로 떨어졌고 다시 도로에 매설돼 있는 긴 하수구를 통해 도시 밖으로 배출됐다. 주거 지역보다 약 18m 높은 곳에 건설된 성채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전과 대형 목욕탕이다. 한꺼번에 수십 명이 목욕할 수 있는 이곳은 방수를 위해 타르를 발랐는데 사제나 일반인들은 이 계단을 통해 물이 가득 차 있는 욕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욕탕의 밑바닥은 배수구가 있어 힘 안 들이고 엄청난 양의 물을 빼낼 수도 있었다. ये सेमी पुल है, इधर से नहा के ऊपर से कपड़े वगैरह पहन के साफ सुथरे होके फिर ऊपर चले जाते थे इबादत करने के लिए. उधर इबादत वगैरह उधर ही करते थे.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곳에선 지금도 물에 대한 신앙이 많고 물을 신의 선물로 여긴다. 때문에 이곳에서 몸을 씻은 사람들은 흙벽으로 이어진 내부 회랑을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다가갔을 것이다. 이것이 당시 사제나 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청동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띠와 두툼한 입술, 그리고 하늘의 별이나 신의 날을 상징했던 크로버 망토를 입은 정돈된 수염을 가진 남자. 문명이 발생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생산량과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충족돼야 하고 저장과 이동,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들은 인더스강을 통해서 이를 해결했고 그 인더스강의 혜택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초록의 대지. 아직도 이곳에선 모헨조다로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여전히 진흙 벽돌의 진흙 모르타르. 벽돌을 만드는 방식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 손으로 진흙을 잘라내 겉표면에 가는 모래를 묻힌 다음 가로 세로의 규격이 약 2배에 달하는 일정한 크기의 성형틀 안에 넣고 다져서 찍어내는 방식이다. ये मिट्टी, ये इधर जमीन की है मिट्टी. ये जो है नीचे जमीन है नहीं, इसकी मिट्टी है. इसकी मिट्टी है, इधर आती है, इससे ईंट बनती है. 찍어낸 벽돌은 서로 붙지 않게 펼쳐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
불에 굽게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왕겨. 왕겨불에 3일 동안 800도 정도를 유지시켜 구워내면 모헨조다로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경쾌한 소리에 단단한 흑벽돌이 완성된다. हमारे तो उम्र नहीं है मगर हमारे बड़े जो हैं परदादा दादा वो भी काम यही करते थे। ये पुराना बहुत के सदियों से ये काम इधर चल रहा है। ये ईंटों का है, लोग जगह बनाते हैं, अपने मकान बनाते हैं, उसमें वही बच्चे लोग टिकाते हैं वो अपना। 이같이 구워내는 것은 비단 벽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어지는 항아리. 이곳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워내는 항아리를 채문톡이라 한다. 채문톡이란 토기에 붉은색, 흰색, 검은색으로 식물이나 동물의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4-5 हज़ार साल तक हम ये रस्म बना रहे हैं। अभी हम बनाते रहे हैं। 이렇듯 사람들은 물고기, 농산물, 심지어 벽돌 항아리까지 모든 것을 인더스 강으로부터 얻어냈던 것이다. 인도의 수도 델리에 있는 국립박물관. 이곳에 인더스 문명에 관한 유물들이 다수 전시돼 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홍옥수 목걸이. 홍옥수는 인도 구자라트 지방에서 캐낸 돌을 얇게 갈아 이운을 낸 보석이다. 여자들은 팔이나 허리, 목둘레에 홍옥수 같은 여러 가지 보석을 착용,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발굴의 가장 백미는 인장이었다. 문명의 실마리를 풀어줄 열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더스 곳곳에선 약 4,000점의 인장이 발견됐는데 비누처럼 부드러운 활석이나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인장엔 단순한 조합의 문자와 사람이나 동물, 그 중에서도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과거 인더스 사람들은 이것을 진흙판이나 그릇 또는 물건에 새겨 자신의 소유인 것임을 알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인장이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발견됐다. 새겨진 동물도 그렇고 특히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고 있는 문자 기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There were two overland routes. There was one overseas route. Trade is clearly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rchaeological finds and Mesopotamian literary records between Mesopotamia and Harappan civilization, and also between Harappan civilization and some of the Iranian civilization, and on the basis of humped bull motif, carnelian beads, estetite vessels, which means that objects of Mesopotamian origin being found in Harappa and objects of Harappan origin being found in Mesopotamia clearly testify to the fact that there was trade.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인더스강과 아라비아해는 대형 상선들이 줄을 이었을 것이다. 당시 인더스 강변엔
500만에 달하는 인구와 2,000개가 넘는 촌락이 있었으며 이들이 생산해낸 물건은 타 대륙과 활발히 소통됐다. 주 교역지는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권 사이엔 이미 비록 소량의 물건이 오갔지만 육로가 있었다. 하지만 교역량이 늘어나자 해로를 통해 무역하기 시작했고 해안 곳곳에 새로운 수많은 교역 도시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헨조다로가 있었다. 모헨조다로는 오늘날의 맨하튼이었던 것이다. 넘실대는 물건과 물건을 옮기는 노동자, 고층 빌딩과 무역을 상담하러 온 상인,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샘물. 그러나 이 번성했던 고대 문명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붕 높이까지 솟아있는 우물터와 같이 그 잔해만 남긴 채 기원전 1800년경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무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화재나 파괴의 흔적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River Valley is the most is the best possible location for a civilization or for a city to exist. So when you find that a river has changed its course because of tectonic shifts, then obviously the city does not exist there. It ceases to exist. So tectonic movements, floods from the rivers, natural disasters, these are some of the causes which have been held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the Harappan civilization. 인도 대륙은 기후 변화가 가장 뚜렷한 지방. 수분을 잔뜩 품은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 차가운 히말라야 빙산에 막혀 응고돼 주기적으로 비가 내린다. 그것이 몬순이다. 매년 7월쯤 시작되는 몬순은 인도나 파키스탄 동부 사람들에겐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의 선물로 여겨진다. 그런데 기원전 1800년경 갑자기 몬순이 약해졌고 강의 물길이 바뀌거나 사라지자 문명도 쇠락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다. 우리는 인더스강과 가하하크라 강변에 2천여 개의 촌락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또 다른 도시가 하나 있다. 바로 가하하크라강 하류에 있는 고대 도시 돌라비라. 인도 구자라트 지방은 연평균 강우량이 400mm 미만에 속하는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동사 대신 유목 생활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그처럼 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일까? धोलावीरा कहाँ है? हाँ, धोलावीरा 1 किलोमीटर दूर है. इधर से घूम के आ जाएगा तो आता है. 인더스 문명 유적군 중 가장 최근에 발굴됐다는 돌라비라.
가까이 가자 석축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내부로 들어가는 동서남북 4개의 관문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북문. 오랜 세월에 철저하게 마모된 탓인지 거의 도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화돼 있다. 단지 이곳의 특징이라면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와 달리 흙벽돌이 아닌 돌로 건축을 했으며 주택 구조가 원형이란 것이다. 그러나 배수 시설만큼은 이곳 역시 철저하게 조성돼 있었다. 주택에서 사용된 물은 이처럼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와 같이 배수로를 통해 흘러나온 다음 대로에 있는 하수관을 통해 도시 바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느 발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돌라비라만의 특별한 공간이 발견됐다. 높이 15m의 거대한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 कितना पानी रखने के लिए कितना मेहनत किया हुआ है, उतना पुराना है कि 5000 साल पहले उन लोगों ने इतना फिनिशिंग करके भी पानी को रखा है। तो मतलब बारिश का पानी को कितना महत्व देते होंगे, कितना मेहनत करके काम करते होंगे, और पानी यहाँ इतना महत्व का चीज़ है। 이곳은 저수지였던 것이다. 때문에 요즘도 우기철 비가 고였다가 더운 날씨에 증발하고 나면 물이 고였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왜 저수지를 만들어야만 했던 것일까? ये सर मतलब उन लोगों ने जो सिटी बसाया तो बसने का कारण ये है कि यहाँ तो एक नमकीन पानी मिल रहा है, ग्राउंड वाटर। तो उन लोगों ने बारिश का पानी को संग्रह करके ये बड़े बड़े टैंक बना दिए। 발굴 결과 17개나 되는 거대한 저수지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건조한 지역에서 저수지의 물은 또 어떻게 채웠을까? 돌라비라 유적지에서 약 2km. 이 황량한 평원에 한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선명하다. कुदरती बनी है नदी, तो कुदरती कोटलो बस ई साल ई थी आगळ नदी से जैसे ई लोग तो डैम बांधे होते नदी ते आगळ थी नदी आम थी अभी है ना ते दी लोग डैम बांधे लो बारिश के आगे आएगा ना करना आएगा बारिश आवे ना तो जा नदी आवे ना नदी जाती है रण में सुकाइए. 바짝 말라있는 가시덤불과 강 밑바다. 그러나 그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인공으로 돌을 쌓은 흔적이 뚜렷하다. 이곳에 댐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랬다. 과거 이곳엔 강물이 흘렀고 사람들은 그 강물을 모으기 위해 댐을 쌓았다. 이곳에 모인 물은 인공 수로를 타고 돌라비라 시내까지 흘러와 동쪽 끝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해 서쪽 끝까지 차례대로 채워져 갔다. 건조한 사막 위에 1년 내내 물이 넘치는 돌라비라는 말 그대로 물의 도시였던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 1800년경 갑자기 가하하크라강이 말라버렸고 돌라비라의 운명도 강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Now this Saraswati is a mythical river, but many people try and identify it with Ghaggar Hakra river, which crosses through several states of India. Now this river also dried up, and the civilizations which were located near the Ghaggar Hakra valley, in the Ghaggar Hakra valley, near the Ghaggar Hakra river, those cities also disappeared. 문명을 낳았으나 다시 그 문명을 걷어버린 강 가하하크라. 강이 사라지자 그곳엔 거대한 습지가 만들어졌다. 2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들의 낙원. 아라비아 해와 접한 바다 쪽 풍경도 완연히 달라졌다. 넘실대던 바닷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5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끝도 없는 소금밭으로 변해버렸다. 과거 돌라비라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눈앞에서 벌어진 상전벽해였을 것이다. जब से दुनिया हुई इधर से सब पहले समुद्र था पूरा, फिर समुद्र सूख गया, लेकिन जमीन समुद्र ही है हजारों साल से इधर। तो जब बारिश का पानी आता है तो पानी इधर रहता है, पानी सूख जाता है तो नमक हो जाता है। 강이 흘렀을 때 돌라비라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그러나 가하하크라 강이 마르자 계속 밀어닥친 아라비아해의 파도는 끊임없이 모래와 자갈을 밀고 와 섬 주변에 쌓았다. 그리하여 가하하크라 강 하류는 어느새 호수가 돼버렸고 더운 날씨에 수분이 증발해버리면서 육지로 변해버렸다. 과거 수십만 명이 살았지만 지금은 겨우 몇백 명만이 살아간다는 돌라비라 마을. 그나마 이 마을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외곽에 있는 커다란 우물 때문이었다. 자그만치 입구의 너비가 4.1m에 달하는 거대한 우물. 돌라비라 마을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인 셈이다. 때문에 단 한 방울의 물도 이들은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다. हाट वर्षी बरोबर पीता चाहिए ना हाट वर्षी तो गराड़ी काट काट पानी पीता ही रहा गराड़ी नहीं खेचू खेचू पानी पीता ही रहा हाट वर्ष बटाऊगा. 물은 이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생활의 주체이며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게 해주는 견고한 문화적 뿌리다. 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성스런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다. 한때는 바다와 같이 넓었을 강. 그러나 지금은 말라버린 강.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급기야
마하하크라강까지 말라갔지만 돌라비라 사람들에게는 별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그들은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성스런 신전에 올라 비를 내려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외면했다. 매년 7월에 시작됐던 몬순은 더 이상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죽어갔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강이 말라버린다는 것, 그것은 물의 도시 돌라비라가 바깥 세상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도시가 몰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막힌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라비라가 사라지던 기원전 1500여 년, 중앙아시아로부터 아리아족의 대대적인 침략이 있었던 것이다. 이 위기를 피해 인더스 강변의 문명을 일궜던 사람 대부분은 동쪽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아리아족, 본디 중앙아시아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발달시킨 다음 스스로 문명인임을 자처하며 말을 타고 들어와 인더스 강변을 휩쓸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라파, 모헨조다로, 돌라비라와 같은 거대 문명을 일궜던 사람들에게 가뭄에 버금가는 뼈저린 고통이었을 것이다. 인도 역사의 세주역이 된 아리아족은 그 후로도 지배권을 두고 부족들 간의 지루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그 내용이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에 담기게 되고 영웅 담은 훗날 신화가 됐다. 그것이 바로 인도 힌두교의 기원이다. 인더스강의 신화에서 힌두 신앙과 함께 겐지스강의 신화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던 인도 사람들. 오늘날 인도인 90%는 힌두교를 믿는다. 이들에게 겐지스강은 곧 신화이며 어머니의 강이란 의미로 통한다. 인도 동북부 겐지스강 연안에 있는 힌두교 최대의 성지 바라나시. 매일 이곳 강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강물에 몸을 씻는다. 신의 축복으로 자신의 오염된 영혼이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힌두교 성전에 따르면 겐지스강은 본디 신의 머리카락을 타고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겐지스강은 천상과 연결돼 있고 영혼을 맑게 하면 사후에 천상에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인도인들은 믿는다. 때문에 이들은 살아서는 물론 죽어 재가 되더라도 겐지스강에 뿌려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 겐지스강과 인더스강, 흐르는 곳은 각기 다르지만 어찌 보면 인더스 문명이란 거대한 역사적 뿌리 속에서 하나로 흐르고 있을 강.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인더스 강변엔 세계 최대의 고대 도시가 있었다. 그 도시를 중심으로 오늘날 프랑스만한 면적의
2000여 개의 전락이 있었고 그들은 평화 속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 그 후 자연재해와 외부 침략 앞에 인더스 문명은 위기에 빠졌고 고통 끝에 겐지스와 만나 새로운 뿌리를 내렸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도인들에 있어 강은 곧 옛 문화와 만나는 역사적 소통의 상징이며 찬란했던 인더스 문명과 만나는 자존심의 상징이다.